연말도 아닌데요. 벌써부터 연기 대상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홍순빈 아나운서. 네, 이 남성들 그동안 20여 차례에 걸쳐서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 치고는 몸이 너무 멀쩡해서 확인해 보니까 수상한 행동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. 그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횡단보도 앞에 남성 2명이 나타납니다. 그리고 택시가 출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 남성이 뛰어들더니 충돌과 동시에 이 남성이 고개를 떨구는데요. 기도하는 거예요? 앞바퀴에 발이 꼈다면서 고통을 호소하고요. 다른 남성이 거드는 모습입니다. 아이고. 마찬가지로 택시에 몸을 부딪히는데 아하.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세게 부딪힌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바닥에 구르고 있는 나뒹구네요, 모습이 지금. 그렇습니다. 아이고. 횡단보도에 나뒹구는 모습이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. 네. 이 남성들이 누구냐 보니까 네. 40대 남성 2인조 일당인데요. 아하. 보신 것처럼 한 명이 사고를 당한 척하면 네. 다른 한 명이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쳐왔다고 합니다. 아하. 택시 안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아하. 현장 음과 함께 그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어머니. 잠깐만. 출발. 네, 지금 이 모습은 아까 그 남성들과 같은 남성들인데요. 택시가 멈춰서자 오른쪽에 있는 남성이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세게 부딪힙니다. 네. 이것도 부딪힌 건지 들이댄 건지 좀 애매한데요. 네. 왼쪽 남성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란 듯한 표정까지 짓고 있습니다. 아하. 오른쪽 남성 충돌 후에도 계속 머리를 움켜쥐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네. 이거 역시 사기 행각이었던 거죠. 아하. 저는 전에 저 영상 보고 김복준 의원님 예, 예. 택시에서 발성 연습하는 줄 알았어요. 계속 하고 있네요. 그게 이제 많이 아프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비명을 지르는 거고요. 네.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목격자인 겁니다. 아하. 이를테면 이제 목격자고 그것도 옆에서 계속 이제 그 바람 잡는 거죠. 아하, 이른바 얘기하는. 네네.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가 지나갈 때 발목이나 손목치기. 아. 요거 이외에도 네. 택시에 승차하고 가다가 진행하다가 택시가 어느 뭐 지점에서 이렇게 딱 정지할 때 있잖아요. 아하. 그때 갑자기 정지에 의해서 머리가 앞에 있는 그 앞사람 그 의자 받침대에 이렇게 찢은 것처럼 자기가 조금 전에 그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가서 머리로 받은 거예요. 네. 그리고 이제 거리는 거죠. 그러면 네. 옆에 있는 바람잡이가 이렇게 운전하시면 어떻게 하느냐. 아하. 뭐 이러면서 이제 합의금을 받는데 통상 한 200만 원씩 받았다고 그래요. 네. 근데 저게 왜 택시 기사분들이 내가 그 정도로 급정거 한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다 썼을까 의심하면서도 합의하는 이유는요. 네. 이 벌점 때문에 그래요. 벌점. 벌점요? 네, 이분들 영업용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위반 사항이 없어야지 나중에 개인 택시를 받는데도 유리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. 네. 그런 거 등등을 이제 이 노리는 거고 네. 또 여성 운전자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드신 택시 기사분들을 네. 주로 타켓으로 삽니다. 하하. 홍순빈 아나운서, 그러면 저 사람들이, 저 2인조가 저런 수법으로 뜯어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피해 금액이 얼마에 해당할까요? 저 지금 2인조 일당이 2년간 총 20여 차례에 걸쳐서 범행을 저지르는데 네. 보험금과 합의금을 합쳐서 총 1,300만 원 정도를 발표했다고 합니다. 이 사람들이요, 주로 대구와 울산 등을 범행 지역으로 삼았나 봐. 영남 지역을 돌면서 손님으로 가당해서 택시에서 탄 뒤 이른바 저런 수법을 했고, 또 앞서 보신 것처럼 횡단보도에서도 꼭 두 명이 같이 다닌 이유도 앞서 네. 김복준 의원처럼 사고가 나면 괜찮아 이게 바람을 잡았거든요.
이게 이제 이번에 이 일당들이 아마 2명에서 4명 단위였을 거예요. 아하. 근데 그 이유는 정확해요. 네. 첫 번째는 일단은 이득금의 분배 문제가 있어요. 아하. 이득금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. 마치 좋은 일 하나 받은 거. 아, 그러네요. 부당이득. 부당이득, 예, 아하. 사취금액의 이제 분배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명 있으면 안 되겠죠. 네. 그리고 이제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바람 잡는 목격자가 있어야 돼요. 네. 또 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좀 멀리서 망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. 네. 그리고 두 사람이 항상 한 조가 돼서 범행하면 걸리잖아요. 그러니까 인원을 좀 바꿔야죠. 아, 네. 교대로 이 사람하고 오늘 짜겠다면 내일은 저 사람하고 짝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네. 2명에서 4명이 이들한테는 가장 효율적인 아하. 어떤 그 범죄 인원인 겁니다. 그리고 뭔가 보험사나 경찰의 수사망을 좀 피하기 위해서 또 사람 이 같은 범행 이 2인조를 4인조 정도로 네. 범행 가담한 사람을 바꿔치기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떤 수법으로 범행을 했고 누구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는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계형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그 운전자들의 어떤 고령인 점을 노렸거나 여성 운전자들 상대로 본인이 어떤 다루기 쉽거나 접근하기 쉬운 대상으로 김동철 교수님, 네. 그런데 뉴스파이터에서 늘 여러 차례 전해드립니다만 이런 보험 사기가 여전히 끊이지 않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보험 사기가 끊이지 않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. 사람의 심리가 네.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면 네.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또 뭔가를 해결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어떤 피해 의식 때문에 빨리 뭔가를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. 이 보상 심리를 이용을 하는 범죄다라고 네. 얘기할 수가 있고요. 아하. 그리고 또 경미한 어떤 사고라도 네.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하. 자,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이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 네. 여러 번 했는데 결국은 성공 사례가 좋더라는 거죠. 아.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 사례로 인해서 더욱 과감해지고 그리고 자주 이런 보험 사기가 이루어진다. 이렇게 얘기할 네.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저 화면만 봐도요. 저 사람이 일부러 택시에 들이받쳤습니다만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 보면 주변에 그냥 길 가시는 분들은 그 나뒹구는 모습만 보니까 마치 택시가 진짜로 이 속력이 빠른 상태에서 들이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 입장에서는 최단비 변호사님 어쩔 수 없이 합의해주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, 진짜. 이 범죄자들이 굉장히 치밀했던 게 뭐냐면 피해자를 특정을 할 때 네. 본인들에게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에게 어떠한 이것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에요. 그래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고 이러한 사기 범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었던 네. 건데 첫 번째로는 아까 김복준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법인 택시 기사들을 먼저 피해자로 잡았습니다. 법인 택시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명 피해가 나면 벌점이 누적되거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본인들의 생계 수입이 막막해지는 거예요. 그러네요. 그래서 일단 신고를 못했고 두 번째는 네. 단순히 법인 택시 기사뿐만이 아니라 고령 여성 운전자들 노렸어요. 고령과 여성 운전자들은 상대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. 예를 들면 내려서 당신이 지금 이것 때문에 다친 것이 맞느냐 경찰을 부르자 이렇게 하기가 상대적으로 젊은 남성 택시 기사들보다는 떨어진다는 걸 노린 거죠. 아하. 그래서 자신들에게 약한 사람들을 노린 이 약자들을 노린 전형적인 사기 범행이라고 할 수 그러겠네요, 있습니다.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.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, 네, 예. 이 범행이 무려 2년간 지속이 됐대요. 그러면 신고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검거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. 이게 그냥 그때 이 그 기사분들이 합의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아마 그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2년 동안 나름대로는 잘해먹은 거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20회라고 아까 얘기하시는데 20회에 1,30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네. 이거는 경찰이 밝힌 것만 그런 걸 거예요. 아. 현금을 아마 주고받고 이랬다면 아마 드러나지 않은 것도 상당 부분 있을 거예요. 아마 네. 오늘 우리 뉴스파이터를 보고 네. 나도 저 사람들하고 비슷한 피해를 당했는데 하고 신고 들어올 수 있을 그럴 수 있어요. 확률도 맞아요. 저는 많다고 봐요. 네. 그래서요, 택시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이거는 내가 봐도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가 급정 간 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이 사람이 그런다고 판단이 되면요. 네. 과감하게 그 경찰에 신고해 주셔야 돼요. 요즘에는 차 내 블랙박스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런 거를 경찰이 한번 제공해서 네. 한번 경찰로 하여금 확인을 한번 해보게 하는 그러니까요.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좋은 방법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
보험 사기단이 이제 경찰에 붙잡혔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뭐라고 하던가요?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술값 등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보험 사기를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. 그나마 이 사람들은 양심이라도 있네요. 또 보통 범죄는 뭐 생활고에 시달려서 뭐 등등등 얘기하는데 유흥비로 뭐 흥청망청 날렸다고 합니다.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, 이 사람들 수법이 뭐 택시를 상대로만 한 게 아니었다면서요, 또? 이제 이 범죄자들의 행각을 보면 네. 이제 보험 사고 중에서 자동차 관련 분야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. 그래요? 계속 택시에만 보험 사고를 내면 의심을 받을 거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일반 버스에도 이제 승객인 척 가장을 하고 탑승을 해서 급정거할 때 저희가 아까 택시에서 범죄쳤는지 앞으로 넘어진다거나 세상에. 또 일반인들 운전자들이 이제 특히 횡단보도를 우회전할 때 갑자기 껴드는 거예요. 맞아요. 껴들어서 이제 밑에 발목을 놓고 이렇게 하는 수법으로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죄질이 그렇게 불량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, 김호인 변호사? 네, 굉장히 불량하죠. 그래서 네. 이제 경찰관들이 수사 끝에 보험 사기를 구속을 했고요. 아하. 지금 김복준 의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여죄가 분명히 더 있을 거예요. 아하, 그리고 네. 이제 보통 운전하시다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닌데 이게 과연 사고가 될까라고 의구심이 맞아요. 드시면 일단 보험사에 접수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대처입니다. 그런가요? 왜냐하면 아. 경찰관 분들도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요. 보험사에서도 통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하. 특정인이 반복돼서 집중된 기간에 보험금을 타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의 수사가 또 의뢰가 될 수 있고 하니까 네. 굳이 좀 보험사에 신고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요. 뭔가 의심적인, 미심적인 일을 당하시면요,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제일 급선무고요. 혹시라도 뉴스파이터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뉴스파이터에도 제보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.